자, 여기에 이제 가장매매에서 병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사례고요. 병에게 양도한 게 아니라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건도 있어요. 사례 형태로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도 나옵니다.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도 얘가 선이라면 보호가 되겠죠? 악의라면 보호받을 수 없을 거예요. 문제는 병이 저당권자에서 선인 경우에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소유권 등기는 누구한테 남아있어요? 소유권 등기. 이거는 소유권 등기가 아예 병한테 넘어간 거니까 가분의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지만 이 경우에는 제3자에게 뭐가 넘어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럼 소유권 등기는 누구한테 남아있어요? 그럼 가분의를 상대로 소유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죠. 이거 말소되더라도 이건 말소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저당권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저당권을 실행을 해요. 나중에. 그럼 얘는 소유권을 날리죠? 예? 지금 요 상황에서 어디까지 시험 지문이 나왔냐면 등기를 말소해서 얘가 소유권 등기를 되찾아가겠죠? 예? 그 다음에 얘가 돈을 안 갚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얘가 저당권을 실행해서 소유권을 날려버리겠죠? 그럼 얘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돈을 갚았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권을 방어했다. 그럼 갚은 만큼 을에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돈이 없어서 못 갚아서 소유권을 날렸다. 그럼 역시 가분을에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그렇죠? 또 뭐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부당이득. 왜? 을이 병한테 빌린 돈을 안 갚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가장매매를 통해서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는데 을이 병한테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예? 그 상태에서 갑이 그 사실 알았어요. 을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말소가 돼요. 문제는 얘가 돈을 안 갚아요. 갚을 리가 없죠. 그럼 얘가 저당권 실행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한테는 손해가 생기겠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안 갚아서 얘는 이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득만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등기 말소 청구 외에 그래서 얘가 등기를 되찾아왔어. 그 상태에서 얘가 돈을 갚으면 괜찮은데 안 갚으면 얘가 저당권을 실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갑은 을을 상대로 추가적으로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을 때 을이 팔아먹었을 때하고 차이가 요거예요.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요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3자가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은 건지 저당권을 설정받은 건지를 꼭 구별해서 여기 둘 중에 차이가 나타나는 건 뭐다? 갑이 을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냐 있냐 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가장매매 사례 형태하고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로 이렇게 나눠서 좀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 가장매매하고 구별하실 게 가장행위, 은닉행위라는 게 있었죠. 요거는 맨날 어떻게 나와요?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피할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감춰져 있잖아요. 이걸 은닉행위. 매매는 한 적이 없죠. 근데 한 척 한 거죠. 가장행위 이렇게 되죠. 가장행위는 허위 표시니까 당연히 무효가 되고 은닉행위는 요건을 갖추면 유효가 되고 따라서 을에게 넘어가 있는 등기도 뭐가 되고 유효가 되고 을의 등기가 유효한 건 을이 소유자라는 거고 따라서 을과 거래한 병은 선악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매매하고 구별되는 거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을 등기가 유효냐 그래서 병이 선악불문하고 보호되냐 아니면 을 등기가 무효여서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되냐 이런 것들만 차이를 구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가장매매와 가장행위 구별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아까 봤던 거 갑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을명의로 대출 받아요. 이거 원래 비지리 표시도 아니고 허위 표시도 아니니까 이게 유효라 그랬었죠. 그런데 여기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금융기관이 이러한 사정을 양해하고 라는 말이 나온다 그랬어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하여 을이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주는데 그러한 사정을 금융기관이 뭐하고 양해하고 라는 말이 나올 때는 요거 허위 표시로 무효.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주는 경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을이 채무자다. 단 금융기관이 이러한 사정을 양해했다. 그럼 이 대출 약정은 뭐가 된다?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되고 을은 채무자가 아니다. 이거 하나 따로. 양해라는 말을 조심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허위 표시의 의, 요건, 효과와 관련된 요 판례 사안들을 쭉 보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과가 그래서 무효가 됐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에겐 대항을 못한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제 요거 안에서 몇 가지 추가할 거. 첫째, 제3자는 선의가 추정된다. 따라서 제3자가 스스로 선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로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아니한다. 그랬죠? 네, 그렇게 기억을 일단 해주시면 되고요. 대항하지 못한다 이 뜻.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나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놈, 해당하지 않는 놈. 여기에 해당하는 놈, 해당하지 않는 놈. 자, 먼저 해당하지 않는 놈, 해당하지 않는 놈.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대리인이 허위 표시를 했어요. 대리인이. 이때 본인, 보호되는 제3자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 대리인이 허위 표시한 건 누가 허위 표시한 거고 똑같아. 본인이니까 본인 빠져요. 본인이란 말 들어가면 빠지는 거예요. 대리인의 허위 표시가 있을 때 본인. 보호되는 제3자? 아니다. 그 다음에 요거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예? 가장매매 터잡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그 다음에 갑이 있고요. 을이 있어요. 병한테요. 채권을 갖고 있어. 또는 주식을 갖고 있어. 이럴 때 얘가 채무자 또는 주식회사 이렇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갑이 병이라는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거나 병이라는 주식회사에 대해서 주식을 갖고 있어요. 이럴 때 이 채권이나 주식을 가짜로 팔았어요. 가장양도. 채권이나 주식을 가짜로 팔았을 때 이 채무자나 주식회사 보호되는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왜? 얘네들은 가장양도가 있기 전부터 채무자였고 가장양도가 있기 전부터 그 회사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놈들은 가장양도가 있고 난 다음에 짜잔 하고 등장한 놈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대리인이 허위 표시했을 때 본인,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채권 가장양도나 주식의 가장양도에서의 채무자나 주식회사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예? 갑과 을이 있어요. 채권이 있어요. 이거를 가짜로 양도를 했어요. 그럼 얘가 겉으로 보기에 채권자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아닐까요? 얘가 이렇게 병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 놈이 있었는데 그 채권을 가짜로 팔았을 때 요 을의 채권자가 요걸 대신 행사를 해요. 대위 행사.
이럴 때 얘가 보호되는 제3자냐? 얘도 아니다. 대위 행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직접 지가 권리를 취득한 게 아니라 을의 가짜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아니다. 추심 명령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지금 갑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가짜로 팔았어요. 얘 진짜 채권자예요? 가짜 채권자예요? 가짜 채권자죠. 그래 안 그래? 네. 이놈이 갖고 있는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은 보호되는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가짜 권리를 넘겨받았으니까. 그런데 넘겨받은 게 아니라 대신 행사하거나 대신 받아오거나 이런 사람들은 굳이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대위 행사자, 추심 채권자 이런 사람들. 이건 몰라도 돼요. 네? 괜히 말했다. 지워. 요것만 일단 본인 가장매매 터잡은 손해배상청권의 양수인 채권이나 주식이 가장양도되었을 때 채무자나 주식회사 갑소유 토지가 있어요. 1번 저당권자 을이 있고요. 2번 저당권자 병이 있어요. 이때 얘가 이거를 가장 포기. 무슨 포기? 가장 포기. 그러면 얘가 순위가 겉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좋아하고 있겠죠. 근데 나중에 나 가짜로 포기한 거야 그랬어요. 난 몰랐는데 요 보호되는 제3자가 되냐? 안 된다. 선순위 저당권이 가장 포기되었을 때 후순위 저당권자 보호되는 제3자? 아니다. 그쵸? 실제로 소멸하면 얘가 순위가 올라가겠지만 이거 실제로 소멸한 게 아니고 얘는 가장 포기 전부터 후순위 권리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갑과 을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했어요. 병. 근데 이게 가짜야. 이때 얘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요약자, 낙약자고요. 수익자인데요. 이게 가짜야 이게. 얘가 보호되는 제3자도 아니다. 어리도. 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허위 표시로 무효일 때 그 수익자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우린 이거 제3자를 위한 계약서 봤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무효가 됐다, 취소가 됐다, 해지가 됐다 하더라도 수익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허위 표시일 때 그 제3자,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그렇죠? 또 가장매매에서 이 가장매도인이 죽었어. 상속인. 보호되는 제3자? 그럼 지금 몇 가지 우리 이해했고 외우는 것만 남았어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닌 애들. 네. 본인, 손해배상청권의 양수인, 채권 가장양도의 채무자, 주식 가장양도의 주식회사, 선순위 저당권이 가장 포기되었을 때 후순위 저당권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허위 표시일 때 그 수익자, 가장매매 허위 표시 당사자의 상속인, 보호되는 제3자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다. 예? 아니다. 제3자에 해당하는 놈, 한 놈만 기억합니다. 제3자에 해당하는 놈. 소비대차 계약을 했어요. 돈 빌려주는 계약. 요 놈이 가짜 채권자예요. 이게 가장 소비대차예요. 요 놈이 가짜 돈 빌린 놈이에요. 허위 채권 많죠. 특히 금융기관이 문 닫을 때쯤 되면 금융기관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금융감독원에서 막 폐쇄하고 그러잖아요. 가짜 채권을 남발을 해요. 이렇게. 실제로 채권이 없어. 근데 가장 채권을 만드는 거예요. 왜? IS 뭐지 그거? 뭔 비율이죠 그거? 뭐 8% 맞춰야 되잖아요. BIS. 그거 맞추려고 가짜 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예?
아니 그냥 가짜야 이거. 그럼 얘는 가짜 채권자, 얘는 가짜 채무자. 그런데 결국 얘가 파산했어요. 파산하게 되면 법원에서 파산관제인이 선임이 됩니다. 이 파산관제인이 하는 역할이 빚잔치 대신해 주는 거예요. 파산한 자의 재산을 쫙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재산 가지고 파산한 자의 채권자들에게 이렇게 빚잔치를 대신해 주는 게 파산관제인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파산관제인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재산 파악. 파산한 자의 재산 파악. 파악하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가짜 채권이 있죠? 근데 이걸 얘가 알 리가 없으니까 돈 갚으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럴 때 얘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 가짜다. 그리고 너는 파산자의 포괄승계인. 우리 판례 할 때 파산관제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허위표시에서 말하는 제3자는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자 중에서 이렇게 제3자를 찾아내요. 그러니까 얘도 제외돼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얘는 제3자가 아니다죠. 근데 우리 판례 포괄승계인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다. 예외적인 판례예요.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했을 때 그 파산관제인은 가장대주의 포괄승계인임에도 불구하고 108조 이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포괄승계인인데도. 예?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예외적인 거니까. 자, 그래서 제3자, 너 제3자 아니잖냐? 안 통해. 제3자야. 두 번째 줄, 너 악의였잖냐? 얘가 실제 알고 있었어요. 이게 가짜라는 걸. 얘가. 그럼 악의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 파산관제인의 선악은, 파산관제인 선악은, 파산관제인 자신의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뭘 갖고 판단하냐? 요 파산한 자들의 채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파산한 자의 채권자가 있겠죠? 채권자가 많겠죠? 그 총 파산 채권자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갑의 채권자들 중에서 한 놈이라도 선이면 파산관제인은 선이다. 예? 아니 뭐 심각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시면 돼. 예? 이렇게 압축해서 기억합니다.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했을 때 그 파산관제인은 포괄승계임에도 불구하고 뭐다? 제3자에 해당한다. 두 번째, 파산관제인의 선악은 파산관제인 자신의 선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총 파산채권자의 선악을 가지고 판단한다. 여기까지. 그래서 제3자와 관련해서 특히 108조 2항에서 제3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제3자인 것 아닌 걸 구별해야 되는데 인 것 아닌 걸 다 외워서 구별할 수는 없고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아닌 것만 몇 놈 기억하자. 일단은 그중에 대표적인 게 본인, 손해배상청권 양수인, 채무자 주식회사, 선순위 저당권이 가장 포기되었을 때 후순위 저당권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 상속인. 벌써 7놈 외운 거예요. 그러면 제3자에 해당하는 놈 아닌 놈 다 골라낼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제3자라고 그러면 돼요. 그 제3자 중에서 요 놈 하나 따로 좀 기억하자. 요 놈은. 왜? 독특하잖아요. 포괄승계인이지만 제3자고 선악도 요 놈 갖고 판단하지 않으니까 시험 문제 가끔 등장한단 말이죠. 요 놈은. 되셨죠? 그래서 108조 이항의 제3자이 대단히 중요하니까 나눠서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게 됩니다. 자, 다 했어요. 적용 범위. 뭘 조심하시면 돼요? 아까 허위 표시는 비진이 표시를 내표하고 있죠. 그러니까 허위 표시 적용 범위는 뭐하고 일단 일치할까요? 비진이 표시하고 일치하겠죠. 다만 허위 표시는 처음부터 상대방과 뭐 해야 돼요? 합의를 해야 되니까 비진이 표시 적용 범위가 있어요. 비진이 표시 적용 범위 중에서 상대방이 없는 거 그거 빼버려야 돼요. 비진이 표시 적용 범위 중에서 상대방이 없는 걸 빼버리면 되는데 상대방이 없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하고 또 하나 합동행위. 요걸 빼면 허위표시 적용 범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나 허위표시에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나 합동행위는 허위표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죠. 됐죠? 여기까지가 허위표시 내용입니다. 요건 보면 상대방과 공모가 있을 것. 우리 교재 보면 아주 웃긴 게 있어요. 거래 당사자 간에 통정하여 가라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가라 영수증. 네. 허위 영수증을 말하겠죠. 2번 보세요. 은행 측에 양해를 얻고 양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비교하고 꼭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례 형태 아까 말씀드린 거 갑이 을과 짜고 가장매매에서 등기를 넘겨준 경우 선의 제3자 보호되고 전득자도 보호된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라 그랬고요. 허위 표시는 위법행위는 아니라 했죠. 그래서 불법한 임금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랬고요. 오른쪽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동그라미 1번 제3자는 과실이 있어도 된다. 동그라미 2번 선의는 추정된다. 3번 선의 제3자로부터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된다. 엄폐물의 법칙. 양가로 2번 제3자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해당하는 것. 가장양수인의 포괄승계인. 3번 채권 가장양도에서의 채무자. 4번 저당권이 가짜로 포기되었을 때 후순위 권리자. 5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허위 표시일 때 수익자. 이런 애들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 밑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 따위를 설정하는 행위. 요거 보호되는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반사의 질서행위가 아니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이건 따로 좀 구별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경우 예컨대요. 가장 매매 따위를 했어요. 얘한테 등기가 넘어왔어요. 얘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못하지만 일단 요놈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얘가 소유자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가짜 소유권이죠. 그런데 을의 채권자가 있어요. 을의 채권자가 A, B 두 놈이 있었는데 요놈은 굉장히 바지런해요. 어떻게? 을의 재산을 맨날 찾으러 다녀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오! 등기가 딱 돼 있어. 이 자식이 언제 돈 모아서 부동산 샀지? 잽싸게 압류나 가압류를 했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가장 매수인의 압류 채권자 이렇게 되겠죠. 얘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해요. 근데 얘는 노라리 하는 놈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얘는 일반 채권자예요. 보호되는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매수인에게 생긴 가짜 권리를, 가짜 채권을 압류나 가압류한 사람은 보호되는 제3자가 되지만 가만히 있었던 놈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둘도 나눠서 구별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제3자 아닌 놈을 8놈을 우리가 본 거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돼요. 대리인의 허위 표시가 있을 때 본인, 아니 머리에 새겨갖고 가시면 된다니까. 본인,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채권 가장량도 주식 가장량도에서의 채무자나 주식회사, 저당권이 가장 포기되었을 때 기존의 후순위 권리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허위 표시일 때의 그 수익자, 가장매매 당사자의 상속인, 그 다음에 가장매수인의 일반 채권자.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그럼 보호되는 제3자 둘을 벌써 외운 거예요. 우리 파산관계인하고 압류채권자. 그렇죠? 다 외운 거예요. 그러면 나올 만한가. 맞출 수 있습니다. 나오면. 아시겠죠? 나중에 또 문제 갖고서 또 하면 돼. 네, 그 정도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은닉행위 사례 문제가 나와 있어요. 갑과 을이
내부적으로 증여이사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매매계약의 형식을 빌려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을이 이를 알고 있는 병에게 처분해서 등기를 마친 경우의 법률관계. 자, 증여는 유효. 그렇죠? 매매는 무효. 그 다음에 3번 을명의 등기는 어떻다? 유효다. 이게 물권총론 등기에 가면 어때요? 실제 원인과 다른 등기 원인이 기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무효로 할 것은 아니다. 그렇게 나오죠? 4번 제3자 병이 악의여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단순한 허위 표시라면 병이 선임한 보호가 되지만 가장행위, 은닉행위인 경우에는 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갑이든 을이든 악의의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허위 표시와 관해서 가장매매하고 가장의 은닉행위 살해 형태 구별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난 순환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이 했어요. 그렇죠? 더 많이 했는데 그래도 못 외울 건 아니에요. 특히 제3자와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린 거니까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자꾸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네, 오늘 첫날이어서 프린트가 여기까지밖에 없어. 차고나까지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집에 가셔서 복습 열심히 해오시고요. 일찍 끝났다고 해서 좋아라 하지 마시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